항상 시장 갈 때는 가면 항상 어머니 치매 자르고 있다고 따라다니고 그 생각이 지금도 금방 떠오르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점점 짙어갈 뿐입니다. 어머니 산소에 내가 하루에 몇 번씩은 오시면 하면 되는데 또 집에 가수원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돌보는 거는 좀 많이 늦지. 복숭아를 가지고 마을을 떠도는 남자. 소문의 주인공은 올해 75살의 문형두 할아버지. 이렇게 봐선 평범한 어르신 같은데요. 경운기 할아버지가 싣고 온 것은 바구니 하나. 바구니 안에는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는 걸까? 한참을 걸어 마을 어귀로 향하는가 싶더니 길을 멈춥니다. 복숭아 2개를 들어서 길가의 풀숲에 가지런히 놓는 할아버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복숭아를 바라보는데요. 여물고 아주 색깔도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 한마디를 건네고선 다시 길을 나서는 할아버지. 복숭아는 왜 이곳에 남겨놓은 걸까요? 이번엔 또 논앞으로 향하는데요. 올해도 복숭아가 잘 됐습니다. 아주 작황이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을 곳곳에 놓인 할아버지의 복숭아. 대체 할아버지는 왜 생뚱맞은 장소에 복숭아를 둔 채 사라지는 걸까? 그 가슴 절절한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할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식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러 간 덕분에 손수 아침상을 봐야 한답니다. 작은 유리 접시에 반찬을 담는 솜씨가 제법 익숙하고 정갈한데요. 밥이며 국까지 제대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방에 가서 식사를 하려는 걸까요? 밥상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할아버지. 마당 건너편 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밥상을 두고 그대로 방을 나옵니다. 아하, 할아버지 당신이 드실 밥상이 아닌가 보네요. 집에 할아버지 말고 또 누가 있는 걸까요? 주방에 들어온 할아버지가 또 밥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상차림과는 달리 격식을 차리지 않은 단출한 밥상. 손님이 있다면 함께 밥을 먹어도 되련만 왜 굳이 따로 밥상을 차려서 먹는 걸까? 할아버지는 묵묵히 홀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가 다시 건너방으로 향하는데요. 밥상을 챙겨 나온다 했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밥상이 차려진 그대로입니다. 밥 한술 뜬 것 같질 않은데요. 어머님이 사실은 21년 전에 네. 세상을 떠났지.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네, 세상을 떠났어. 아하, 돌아가신 어머니의 밥상이었군요. 놀랍게도 매일 아침 어머니의 밥상을 차려서 어머니 방에 넣어드리고 있다는 할아버지. 어머님이신데 2001년도에 네. 세상을 버렸지. 바로 이곳이 20년 전까지 어머니가 쓰시던 방이라고 하네요. 따님돌. 이거 하나뿐이 아, 어머님이 쓰시는 거예요? 써지는 거 보내면 내가 이렇게 없고 혹이라도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뭐 가을 봄이라든지 혹 추우면 덮으시라고 영정 밑에다가 이렇게 모셔놨지.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방을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할아버지. 어머니 손자국이 있잖아. 거기서 살았던 그 어머니 살았던 숨 냄새나 모든 냄새가 항상 향기롭게 안 배겠느냐. 매일 아침 어머니가 드실 밥상을 차리고
방을 쓸고 닦는 걸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다스린다는 할아버지.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경운기 시동음과 함께 외출에 나서는 할아버지. 이 시간이 할아버지에겐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한참을 달려 마을 어귀까지 나오는가 싶더니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향한 곳은 길가에 버려진 돌무더기. 크고 작은 돌들을 주워서 경운기에 싣기 시작하는데요. 이 많은 돌들을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다시 경운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할아버지. 아하, 누군가 만날 참인가 보네. 거기서 돈 있는 거좀 나왔어. 그 고맙지. 안 그래도 내가 좀 돈을 구한다고 미리 가는 중인데 바쁜데 짓고 오네.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워. 아니 이번에는 이웃 주민에게서 돌을 받기까지 하는 할아버지. 경운기에는 또 한 무더기의 돌이 쌓여갑니다. 도컬도 못 알았다. 제 형님이 하도 돌을 좋아해가지고. 아, 돌을 좋아하세요? 야야, 돌 형님이라 해요. 아, 돌형님이요? 야야, 그래요? 뭐 따다가도 겁보게요. 아, 그래요? 야, 뭐 돌 나는 아주 반가워. 뭐 저는 어저께 들으면 아주 기뻤다 하더라. 아, 그래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 동생 고마워. 아주 고마워. 돌 형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돌 좋아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할아버지.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돌들을 왜 이토록 열심히 모으는 걸까? 참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의 경운기가 도착한 곳에 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쌓아 만든 돌탑이 한두 개도 아닌 수십 개가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아니, 지금 이것들 뭐예요? 내가 쌓고 있는 돌탑들이죠. 마을 곳곳에서 돌을 모아 손수 돌탑을 쌓고 있다는 할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탑을 쌓기 시작한 이유는 대체 또 뭘까? 이게 5년 전에 처음 내가 시작한 돌탑인데 이끼가 찌가지고 이렇게 세월의 흔적을 말해줬는데 지금 돌탑이 30개. 30개요? 예. 아니, 왜 30개나 되는 돌탑을 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공을 들여가지고 75년 전에 했으니까 내가 혹 죽더라도 없더라도 꼭 돌 버리지 말고 탑을 쌓든지 성황당을 쌓든지 그래 좀 쌓아달라고 그런 어머님이 유언을 했었지. 아들을 얻기 위해 치성을 들이던 자리에 돌탑을 쌓아달라고 유언을 남긴 어머니. 할아버지는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년 전부터 하나둘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 돌탑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이 부처님은 네. 한 50년 넘게 됐습니다. 생시에 항상 머리맡에 위에다가 모시고 계셨던 부처님이라서 집에서 고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탑 속에다가 모셔놨죠. 살아생전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가 모시던 불상을 고이 모셔놓은 돌탑은 할아버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완전히 황포도 때 뱀이다. 워낙 제가 가난하게 살았고 이기 때문에 어머님 하면 어디 뭐 좋은데 구경함도 못 시겠고 이래서 이 황포도 때라도 타고 동서남북 방방곡시 구석구석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구경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한번 못 시켜드린 죄송한 마음을 담은 황포도대 돌탑. 돌 하나의 그리움을, 돌 하나의 회한을 늘 어머니와 대화하듯 돌을 쌓는다는데요. 할아버지는 어머니께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마을 한켠에 자리한 복숭아밭. 이곳은 할아버지의 일터입니다. 40년 전부터 혼자 힘으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풍작을 이룬 복숭아. 할아버지는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곤 한답니다. 처음 이 복숭아 밭을 일굴 때도 어머니와 함께였기 때문이라죠. 어머님이 또 저 가게에 복숭나무 숨기고 이래가지고 네. 같이 수확한 생각이 나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복숭밭은 어머님 생각이 나고 그래. 달고 무른 복숭아가 귀하고 귀했던 시절. 좋아하는 복숭아를 마음껏 드시지 못했던 어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매년 수확철이 되면 어머니께 첫 복숭아를 드린답니다. 올해도 복숭아가 잘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메밀이며 찹쌀을 팔기 위해 이 동네 저 동네 옮겨다니며 장사를 했던 어머니.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다니시던 길을 찾아 그 길가에 복숭아를 놓아드린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머니도 발에가 돈 몇 푼 모으고 저도 좀 모으고 해가지고 생애 처음 땅을 한번 사봤으니까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울었지. 어머님 복숭아 갖다 놨습니다. 올해 첫 수확입니다. 어머님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성심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날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비로소 허리를 펴고 휴식을 청하는 할아버지. 무슨 일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TV를 보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심지어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까지 꺼내는데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선 할아버지. 이 밤에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그렇게 한참을 걸어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할아버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자 묘소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누구 묘예요? 아 바로 우리 어머님 묘입니다. 아 여기가 어머님 묘예요? 예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생각이 나면은 어머님이 그리워지는 게라 밤중이라도 가고 새벽이라도 가고 언제든지 내가 가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챙겨 나온 것은 바로 식혜음료. 살아생전 유난히 식혜를 좋아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를 찾을 때면 늘 챙겨오곤 한답니다. 돌아가실 며칠 전에 말도 잘 못하시면서 그 내가 없더라도 열심히 살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라. 언젠가는 사람은 다 떠나야 될 거다. 한 번은 다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까지는 뭐 며칠 없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나 허무하더라고. 항상 시장 갈 때는 가면 항상 어머니 치매 자라고 있다고 따라다니고 그 생각이 지금도 금방 떠오르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점점 짙어갈 뿐입니다. 어머니 산소에 내가 하루에 몇 번씩은 오시면 마음은 되는데 또 집에 가수원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돌보는 거는 좀 많이 늦지 내가. 잘해드린 것보다 해드리지 못한 것만 앙금처럼 남는 것일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어머니 곁에 앉아 있을 때면 눈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어머니 아침상을 준비하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한 할아버지. 달걀 프라이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 메뉴랍니다. 앞뒤를 노릇노릇 완숙으로 익힌 달걀 프라이를 올리면 완성되는 어머니의 밥상. 아들이 부쳐주는 달걀 프라이를 좋아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달걀 프라이를 올린 밥상을 어머니께 올립니다.
이 계란 후라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가 유난히 어머니의 먹을거리를 챙기는 데는 각별한 까닭이 있다는데요. 끼니를 걱정했던 그 시절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날 먹어 너나 많이 먹어라 이게 버리밥이든지 뭐든지 죽이라도 먹고 나마. 그래 나는 부엌에 가서 먹는다 이기라. 부엌에 가서 어머니 밥 먹고는 없어. 팬다 이기라. 그래 나중에 먹게 어머니는 배를 걷고 다니고 나는 어머니가 그래도 챙겨주니까 뭣도 모르고 먹었다 어린 시절에는. 생후 10개월인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어머니. 없는 살림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자신은 삼시세끼를 굶듯 하시면서도 배고픈 티 한 번 내지 않고 버텨내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저를 끝까지 안 버리시고 끝까지 살아준 게 참 그립고 고맙다고. 할아버지 집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네요. 뭐 별일 없고 지금. 예. 그래. 애들 뭐 다 잘 놀고. 예. 누구예요? 큰애들. 큰애? 아, 아드님이세요? 아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가서오네. 네. 복숭을 좀 수확하기 때문에 따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오후라도 좀 뭐라고 얘기했지.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모처럼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할아버지.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복숭아 수확에 나서봅니다. 좀처럼 남의 손을 빌리려 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아들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라는데요. 아버지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이런데 이거 농사를 좀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호, 그건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되나? 이 큰 농사는 좀 줄이고 다른 뭐 좀 쉬운 작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안 낫겠냐 말이지. 안 좋은 이빨 청춘이야. 지금 내 줄이면 이걸 어떻게 가서 뭘 누가 운영하는 거? 그거 참. 이제 그만 일을 놓으라는 아들의 말에 자리를 피해버리는 할아버지. 아니, 왜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는 뭐 무릎도 안 좋으시고 많이 힘드실 건데 자꾸 물어보면은 화만 자꾸 내시고 그러네요. 저도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뭐 섭섭한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아, 그러세요? 예. 아들의 만류가 편치 않았던 걸까 할아버지가 일을 하다 말고 경운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바로 돌탑. 크고 작은 돌덩이를 골라 돌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돌탑을 쌓을 때면 늘 어머니가 곁에 와 있는 것 같다는 할아버지. 속상한 마음을 어머니께 털어놓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버지 또 여 와 계시네. 그렇게, 그래, 왔나? 아니 좀 도와드릴까요? 이거 안 도와드릴게. 힘드신데. 아들의 도움을 극구 사양하는 할아버지. 지난 5년간 돌탑을 쌓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혼자 싸우셔야지 이거는. 그래야 뭐 정성이 또 그 간다고 이래 얘기를 하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유독 고집스러워지는 할아버지. 하지만 그에게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안 되지. 이거는 정성이다. 내 정성이 하나하나에 지금도 그냥 올리는 것 같아도 항상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 올려놓고 이 보기에는 그저 이렇게 올려놓는다. 내 마음으로는 정성으로 하나하나. 돌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돌탑.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돌탑처럼 단단하고 굳건합니다. 그날 오후 무슨 일일까 상 하나를 놓고 아들과 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부자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그 어머님하고 다른 우리에 살다가 군에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돈도 없는데 옥산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반 근을 사가야 했더라고. 할아버지가 읊조리는 말들을 받아쓰기라도 하듯 공책에 받아 적는 아들. 할아버지가 찬찬히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어머님이 9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날 저부터 제가 잠이 안 와서 내 나름대로 일기를 썼지. 느닷없이 태풍이 몰아닥쳤던 어느 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은 할아버지의 일기는 그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들은 상심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기들을 구슬로 복원해드리기로 했다는데요. 예전에 그 아버지 일기장을 네. 받아 가지고 가서 그 제가 이제 타이핑을 그 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내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아들은 일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는 되게 엄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 아버지 참 섬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도 많으시고 또 할머니에 대한 뭐 효라든지 이런 그 되게 각별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뀔 정도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생생하기만 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 할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을 입구에 위치한 300년 넘은 느티나무입니다. 오늘 잘 계셨습니까? 품팔이를 다녀올 때면 늘 이 느티나무 아래서 쉬셨다는 어머니. 아주 포근하기도 하네. 느티나무 그늘이 꼭 어머니의 그림자 같다는 할아버지. 같이 또 얘기하는 것 같아. 어머님 잘 계십니까? 이러면 어머니야 잘 있어. 어째 네가 우리 바쁜데 또 이거 왔나? 그렇게 또 갔다 오면 마음이 후련해. 내가 날아갈 것 같아.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는 아들의 지극한 마음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도 닿지 않았을까요?